안녕하세요. 산재마스터TV 산재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가 많았고 여러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지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IT 프로그램 개발이나 게임 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장시간 근로가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신제품 출시 직전에 장시간 근로가 연속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는 표현으로 이 업계의 구조적인 과로로 인한 산재 문제가 대두되었죠. 하지만 IT 프로그램 개발 직원이라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면 얼마든지 산재 인정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직접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조사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았던 실제 과로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입사 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했던 고인이 입사 후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IT 프로그램 개발팀의 책임자인 리더와 실무자로서 근무 중 토요일 새벽까지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수행하고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한 후 일요일 역시 휴일 근로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을 진단받고 치료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고인께서 근무했던 회사는 중소규모 IT 개발업체로 별도의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과로사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정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의 산정을 위한 회사 측 관리 기록이 없어 조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주로 사업장 외부의 고객사나 발주 현장에서 외근 형태로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압박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질병의 자연 발생적인 악화로 인한 발병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정적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어느 과로사 사건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건 역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되고 있는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의 업무 시간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공식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심지어 휴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일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입증할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고인이 출퇴근 시 이용한 개인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 교통카드, 출장 시 숙박이나 식사, 늦은 밤 이동 시 이용했던 택시비 등을 결제한 회사 제공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을 세밀히 검토하여 기간별, 각각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근무 장소별로 업무 시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병 전 일주일간에는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 시간이 일상적인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6시간인 사실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 청구 사건은 사실 조사 과정에서 난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과로사로 남아있는 유족은 배우자인 아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는 남편이 사망 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반해 회사의 동료 직원들의 솔직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업 규모나 계약 형태별로 그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과업 완성의 책임을 지는 개발업체의 실무 단계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개발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겪는 각종 업무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매우 컸던 사건으로 저는 분석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와 동료 직원들, 더 나아가 당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던 관계사 직원도 적극적으로 인터뷰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병일 기준 3개월 전에 총 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나 발병일 이전 1개월 전에는 총 4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여 단순 수치상으로도 이전보다 2배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점. 두 번째,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자인 프로젝트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과 정신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 소통 등 여러 역할을 다중적으로 수행하여 일반 개발자에 비해 더욱 센 업무 강도와 책임하에 근무했던 사실. 세 번째, 고객사의 프로젝트 기한 내 납품 압박과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해 납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지체상금 지불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회사의 손실 부담 우려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네 번째,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존 프로젝트 리더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개발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이때 마치 소방수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로 긴급히 투입되어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다섯 번째로 납기를 며칠 앞두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수행한 통합 테스트에서 결함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납기 내에 해결하고자 매우 다급히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했던 점. 여섯 번째로 서버 개발 담당자로서 회사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 내부 개발 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개발자까지도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업무 부담이 늘었고 고객사의 본사에서 약 4일간 밤샘 근무를 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록 고인께서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진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까지 매일 장거리 출퇴근과 많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으로 운동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한 걷기 운동과 또 간헐적인 수영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층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설득하고 또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소명 과정을 거쳐 다행스럽게도 산재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고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어린 딸을 키우던 아내분의 비통했던 상황으로 인해 저 또한 매우 마음이 아팠고 그러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진술과 증빙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른 아침 출발하여 늦은 밤 시간까지 일하고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며 고인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지 저 또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고인이 평소 이용했던 수원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서울 고객사의 근무 현장으로 향하는 그 버스를 제가 직접 타고 이동하여 고인의 삶의 궤적을 몸과 마음으로 추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 결국 산재로 인정되었기에 매우 다행이었고 유족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큰 보람 또한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직접 수행한 IT 프로그래머 및 개발팀 리더의 과로사 산재 사건 승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어디서든 누구든 과로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저 또한 산재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의 산재보험 권리 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